7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며 상장 종목 3분의 1이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다시금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 증시를 모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1929년의 세계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시에도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다른 나라들도 막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높은 관세로 자유무역이 급격히 감소하면 지금까지 자유무역으로 세계가 누려온 번영과 평화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관세로 무역전쟁을 일으키면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이는 100년 전의 후보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데자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918개 종목이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5%대 하락세를 보이며 개장부터 2,400선이 깨졌습니다. 이날 오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원, 코스닥에서 1,316억 원, 코스피 200 선물에서 1조 2,547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12분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최근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를 펼치던 홍콩 항생 지수는 12% 하락했으며, 일본 니케이 225는 7.8%, 대만 가권 지수는 9.65%,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각각 7.4%, 7.32% 하락했습니다. 증시 급락의 이유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를 꼽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영향이고, 미국 경제 후퇴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당분간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도 트럼프 상호관세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른 시일 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보복 관세 대응으로 무역 분쟁 격화 우려가 높아진 만큼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하락을 둘러싼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에서 빅테크 분석 대가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미국 기술 산업이 최소 10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산업의 장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AI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밀려날 것이라며, AI 생태계에 회복하기 힘든 수준의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대만, 베트남에 대한 높은 관세가 미국 기술 공급망의 핵심 밸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체감할 전자제품의 가격 상승폭은 최소 40%에서 50% 수준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이번 관세 조치로 발생할 경제적 고통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라며, 특히 AI 혁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관세 정책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의 대가를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패배하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1929년 세계대공황의 상관관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대규모 경제 위기였습니다. 이에 앞서 국제교역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건이 바로 관세전쟁입니다. 1920년대 말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도입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품 경쟁력을 낮추고 자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요 교역 대상국들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도입하며 국제무역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은 이미 경제가 둔화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던 국가들은 타격이 컸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관세 전쟁은 세계대공황의 심화를 부추긴 직접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특히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흡사합니다. 100년 전의 관세가 농민들의 표심을 노렸다면 트럼프는 제조업 근로자들을 겨냥한 점이 다를 뿐입니다. 1차 대전 중 유럽이 전운에 휩싸이자 미국 농민들은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종전 이후 유럽의 농업이 되살아나자 미국 농민들의 처지가 어려워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1928년 대선에서 관세 인상으로 농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발맞춰 공화당 하원 의원인 윌리스 홀리와 상원 의원 리드 스무트가 주도해 만든 법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스무트 홀리법입니다. 스무트 홀리법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평균 6%포인트 가량 올리는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25% 관세를 매기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시에도 주요 교역국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던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 9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올린 뒤에도 계속해서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놨으며, 프랑스는 미국 자동차 일부 모델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50% 올렸고, 이탈리아 역시 미국 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167% 추가 인상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든 나라에선 미국 상품 수입량이 평균 30% 줄었으며 보복관세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항의한 20여국에서도 미국 상품 수입량이 20%가량 감소했습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가 얽힌 이 과정은 세계 경제가 상호 의존적임을 보여줬고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은 현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국가 간 무역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협력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1929년 9월부터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해 10월 24일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식이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암흑의 목요일인 블랙 서즈데이가 왔습니다. 이후 위기감이 증폭되며 주가가 2개월 만에 40% 이상 급락했고, 공업은 물론 농업과 금융 등 경제 전반이 위축되었으며 미국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공황 이전과 비교해 1933년에는 주가가 약 80% 폭락하고 공업 생산이 평균 3분의 1 이상 감소했으며 1만여 개의 은행이 폐쇄되었으며 대량 실업으로 실직자가 약 1200만 명에 이르러 당시 미국인의 25%가 실직하였습니다. 미국의 공황은 1차적으로 과잉 투자 및 생산에서 비롯되었는데, 공업을 시작으로 농업과 금융 등 경제 전반에 확대되며 전례 없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이어서 그들과 긴밀히 연관된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국의 공황을 시작으로 강국과 빈국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 대공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공황을 거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잠시 안정되었던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는 다시 양분되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제경제안보 차원의 협력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역시 100년 전과 유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안보와 경제를 확실하게 다잡아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은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말고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써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금이나 미국의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투자하여 자신의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